대선은 14일,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막판이에요. 두 주도 안 남은 겁니다. 자, 오늘 빅매치의 주제 보죠. 자, 매치업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120원 커피 원가와 호텔 경제론 논란에 대해서 조작 왜곡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조작 왜곡,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데요. 들어보시죠. 이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들이 잘 판단하고 잘 뽑아야죠. 잘 뽑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요. 일부 언론들이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죠. 땀 뻘뻘 흘리면서 닭죽 5만 원, 6만 원, 심하게는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운들 그거 얼마 남냐. 한 3, 4만 원 남냐. 힘들지 않냐. 손님도 없고 크게 음식점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커피 원가 그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8천 원, 만 원 받고 팔고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린 말 했습니까? 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은 조작과 왜곡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에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다. 상처난 소상공인 가슴에 재차 소금을 뿌린 것이다.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언론 탓하기 전에 자성부터 하라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막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내가 틀린 말 했느냐? 국민의힘이 조작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자,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국내에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일 뿐도 아닐 뿐더러 커피 팔아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마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프게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조작과 왜곡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조금 전 들어보셨습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조작과 왜곡, 어떤 부분이 좀 조작과 왜곡됐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19년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뭐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원지들 계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 정비해서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경기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걸 정비해야죠. 정비할 때 이런 것보다는 들인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뭐 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예를 또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성공한 정책 사례를 이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현장 경험과 그런 정책 성공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정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원가와 원재료의 차이.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원가에는 커피 원두값, 원재료값과 더하기 거기에 무슨 임대료와 각종 이제 뭐 세금 등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비까 쉽게 많이 있어서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 말은 이거 하고 싶어요. 설마 내가 원가와 원재료비도 그걸 모르고 했겠냐. 그래서 이 커피숍을 하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그 많은 분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했겠냐. 그 말꼬리 잡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준석 후보나 이 질문하시는 언론의 어떤 질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 제가 좀 원가 원재료를 잘 구분하지 않고 써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쉽게 인정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따져? 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가 빙의를 해서 보면 왜 자꾸 본질을 얘기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 본질을 흔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조작 왜곡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겠죠. 난 이렇게 잘한 정책을 성공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그 커피숍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자꾸 이제 조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측이나 또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측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본질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짐을 말에 예를 들어서 말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말에는 죄송합니다만 싣고 어디론가 갑니다. 자, 말꼬리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말꼬리를 잡은 마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희망의 나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많은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뒤따라오는 김문수 후보님이나 이준석 후보님께서 이 경쟁을 하고 싶으면 말꼬리를 잡는 말 고삐를 잡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말꼬리를 잡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그 말꼬리를 잡고 따라와봐야 말 고삐 못 잡는다. 결과적으로는 본질 가지고 2차 토론회부터는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한번 본방 싸움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대 후보들이 나의 발언을 조작과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진실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면 조작 왜곡이다. 지금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50% 넘는 그런 지금 지지율, 그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좀 그 말을 잘못했다. 좀 말실수를 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께 사과드린다.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뭐 국민의힘이 조작 왜곡한다.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또 고발까지 했어요. 고발왕 이재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사실 두려움이나 공포를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875원 그 대파를 그렇게 계속 무한 재생, 무한 반복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 발언은 그러면 조작 왜곡 아닙니까? 말의 진위를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앞장섰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에 오셔가지고 유세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120원 이런 종이를 들고 나온 그런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사실 굉장히 격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조작 왜곡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을 그렇게 형사 고발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적반하장식의 이런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수사한 경찰이나 검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전과 사범일 뿐만 아니라 5개의 죄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 기소한 검찰을 또 비판을 하고 얼마 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유죄가 맞죠. 그 파기환송했던 지금 대법원을 비판을 하고 오히려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대법원장 물러나라. 대법원장 특검법 지금 발의까지 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꼭 바꾸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두 의원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대선 빅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대선 빅매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의 매치업인데요. 저급, 천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경제학에서는 근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게 애초에 좀 조롱조의 이야기로서 역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밈 같은 거거든요. 인터넷. 백자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폰 그냥 역설을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해프닝으로 증명된 이상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인터넷 패러독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일 것이다. 처참하다. 이준석 후보입니다. 호텔 경제학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것,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건 매춘부였다.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이었다. 이걸 경제해법으로 제시했다. 천박한 얘기를 설파한 거다. 책임지라, 사과하라 라고 이준석 후보는 맞서고 있습니다. 조작, 왜곡, 저급, 천박. 이재명 후보가 재차 밝혔던 이른바 소위 호텔 경제학이란 건 이런 겁니다. 도표로 한번 민주당이 정리를 해놨었는데 함께 보시죠.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여행객이 10만 원을 예약했다가 노쇼를 해도 지역의 치킨집에 가구점에 문구점에 돈이 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전 대표는 노쇼 주도 성장 노주성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급하고 천박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양태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지역 카페, 그러니까 지역 카페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예인데요. 사실 근데 지역 카페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역 카페를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시장에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건데 그걸 이제 지역 카페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지역 카페는 저축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경제적 부양 효과는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코로나 시즌에 KDI 정책 보고서에서도 1차 코로나 때 그 지역 카페 발행은 경제적인 부양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 지역 카페만으로 계속 뭐 장기적인 일종의 뭐 경제를 부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입증이 돼 있고요. 아니 누가 저런 지역 카페나 저런 걸로 뭐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효과도 필요하고 뭐 화폐나 환율을 하는 거 필요하고 금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저는 지역 카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고 지금 이 비상경과 내란 이후에 있는 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저걸 가지고 마치 뭐 승수 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인정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입증되는 저거를 왜곡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좀 치사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극단적 예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제 논란은 과연 이 노쇼를 해도 지역 경제에 돈이 도느냐라는 극단적 주장이 과연 경제적으로 맞느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호텔 경제론 앞서 이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저급하고 천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관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양태형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해 주셨고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이준석 후보는 저거 내 전공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대학을 하버드 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공이 뭐였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후보자 거기 그거에 그 공보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코노믹스를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 전공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말씀은 저급하고 심지어 천박하기까지 하다. 이거는 본인의 전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게 뭡니까? 먹사니즘이잖아요. 저는 그 먹사니즘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제1당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원가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원가라고 하는 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해봐서 많이 다뤄봤는데 그 기획재정부 예규 같은 거 보면요. 예정가격 작성 기준 이런 예규가 있어요. 거기 원가가 뭘로 나와 있느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거기에다가 이윤까지. 그게 원가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120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내가 실수했다 사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다음에 이제 노쇼 경제학까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저분이 말로는 먹사니즘을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먹사니즘을 실현시킬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제대로 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먹사니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정당한 대가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먹사니즘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저렇게 뭐 노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꼼수 통해 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회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자막 속보로 전해드리죠. 조금 전 이 김문수 후보 측이 입장을 저희 채널A와 인터뷰했는데 후보직 외에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입장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뭘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다. 어떤 지분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다.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 최현님? 일단은 복당하는 게 우선이겠고 명예회복도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정익준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장관 뭐 아니면 뭐 서울시장 후보 아니면 차기 뭐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안 그러면 절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할 때 이제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그 국민의당에 있던 또 실무진이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게 좀 어느 정도 또 전체 그 당에서 또 고용할 수 있는 뭐 직원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당의 운영권이나 뭐 주도권 뭐 이런 거 관련한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게 있다. 아직 좀 다 그렇죠.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방송이라 그렇습니까? 아니 후보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후보직을 내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런 그 공약이나 뭐 관련해서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요구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도 또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 결국은 후보직을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뭐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정도로 진정성이나 절박감이 있다고 들려집니다. 박수현 의원님.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은 후보직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빼놓고 나머지를 다 줄 수 있다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절박하고 뭔가 뭐 그럴듯한 제안 같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했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언뜻 지나가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구태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후보 외직 외의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구태입니다. 그것이.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전도양양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구태 정치인으로 찍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준석 후보를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걸 후보직 외에 다른 걸 받아서 구태 정치인이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은 지금 후보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마나한 그런 의미 없는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